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현암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A, B, C 다항식이 쫙 조져 있네요. 이때 다음 관계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했으면 x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해야 되겠군요. 자, x는 하고 정리한다면 우선 a를 이항시키니까 a가 되겠고 b를 이항시키니까 뭐가 되겠죠? 플러스 2b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그대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까? 하하, 그럼 뭐 계산이 어렵지 않겠네요. a라는 식 3x 제곱 플러스 14x 마이너스 7 그대로 쓰면 되겠고 2b b식의 2배 해서 4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10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0이요? 오, c에다가 3배 해주니까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되죠? 6x 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부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계산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7의 x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얘가 얼마죠? x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입니까? 5에다가 그러면은 9x가 되겠고 여기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19에다가 10을 하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x제곱 9x 마이너스 9 3번의 답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일단 무엇을 구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온 식들을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조금 지금 항들을 좀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제곱항 xy항 이렇게 상수항 됐습니까? x항 상수항 이렇게 맞춰서 자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이제 계산이 좀 더 쉽게 좀 눈에 다가오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직접 저처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계산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 그냥 생각 없이 쭉 옆으로 늘어놓으면 계산이 좀 불편해지는 가는 거니까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식들을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살펴봅니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y의 개수 그 다음에 xy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y 개수를 구하려면 상수항에 y가 곱하기 되겠고 그 다음에 y항에다가 상수가 이렇게 곱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4가 생기겠고 또 플러스 4 생겨서 이 부분이 a가 되겠고요. 다음 xy 개수 그러면 x에 y가 곱하기 되겠고 y에 x가 곱하기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곱하기 해주면 또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겠고 이번에는 또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까? 이 값이 b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값이 8이 얻어졌고 b 값이 1이 되는데 빼기를 해달라. 그렇다면 뭐 가볍게 7 되는 거니까 되죠. 자, 효율적인 산수 문제에서 이제 뭐 필요한 부분들만 연산한 거죠. 뭐 다른 부분들을 뭐 만들어 놓아야 좀 불편하고 시간만 많이 소비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되는지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해 줬으니까 이 표시한 부분들 이렇게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거 참고로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효율적으로 하는 산수 시행하면 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자, 2번 가볍게 넘어갑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등식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Z는 어떻게 되냐? 자, Z라는 복소수 모르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I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렇게 통해서 보면 되겠고 Z바는 켤레 복소수니까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 1 플러스 I에 Z바니까 A 마이너스 B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3I에 A 플러스 BI 이렇게 처리해준 이 결과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I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연산을 누가 이제 더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인데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A가 되겠고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B의 I제곱에 플러스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3B의 I제곱에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면 실수 부분들이 다 나온 거죠. 실수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다. 허수 부분은요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A가 되겠고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B I를 지금 안 쓴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3A I 이렇게 해서 이제 I 앞에 개수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나온 부분들을 깔끔하게 조금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4B는 이퀄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여기가 그러면 우후 마이너스 이거 최다 마이너스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A에 2A 마이너스 B에 플러스 B로 바꾸면 되겠고 마이너스 5에 플러스 5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복소수 Z를 구하려면 A, B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쪽에 2배 해서 뺄까요? 위쪽에 2배 한 다음에 빼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에서 빼니까 7b가 되겠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되죠. 자, b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다. 이항시키니까 6이니까 a 값은 그러면 얼마가 될까? 3이 됩니까? 자, 그럼 z라는 복수수가 a 플러스 b 하니까 3 마이너스 i 이렇게 해서 z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3 마이너스 2죠? 오케이. 자,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복소수에서 지금 주로 이제 이렇게 문제 풀이할 때 Z도 있고 Z바도 있고 이런 부분 이쪽이네요. 이쪽. Z바도 있고 이런 문제가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지금 이렇게 한 이런 부분들을 문제에서 대입을 해주는 거겠고 그다음에 계산 결과랑 이쪽이 이제 같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죠? 복소수 상등이라고 하죠. 복소수가 어떻게 되면 양쪽이 같아지느냐 이런 이론이니까 뭐 가볍게 처리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꼼꼼하게 산수만 좀 잘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산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실수 부분 곱하기 하고 허수 부분끼리 곱하기 했을 때 그 다음에 실수 허수 허수 실수 싫어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한 부분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센스 있게 대처해가는 연산 방법이라는 사실 이런 것만 조금 신경 쓰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 좀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연산 좀 잘하면 더욱더 여러분들 실력이 좀 빨리빨리 좀 느는데 좀 보탬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A값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방정식인데 사이의 근이다. 자,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저는요. 2차 함수를 좀 이용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이 근이 된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릴 때 최고차가 양인 그리니까 양인 그래프를 그려갔는데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만나게 돼 있고 거기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다.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때 함수 값이 어떻게 되겠다? 0보다 작겠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걸 이제 fx라고 했다면 f-1이 0보다 작다. 이런 풀이만 진행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이해가 이제 필요한 건데, 자, 이런 거네요. 자, 2차 방정식인데 함수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니까 1 플러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5 결과가 0보다 작다가 되겠고 a는 크다 더하기 해주니까 9 해서 a는 9보다 크다. 5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등식도 있죠. 자, 서로 이론들을 공유해 가면서 문제풀이의 가장 효율적인 이론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풀어가야 되는 지금 같은 경우 2차 함수를 생각해서 그 만나는 사이에 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때 함수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좀 이용한 거죠. 됐습니까? 자,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해석을 잘하느냐 이런 부분들이니까 자, 이런 거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 좀 잘 기억했다가 다른 문제 좀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우와, 길게도 나와 있네요. 자, 주어진 식을 나누었을 때, 인수분해가 또 안 됩니다. 목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있는데, 와, 구체적인 또 함수값을 가달라는 얘기는 몫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식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뭐, 나머지만 구한다, 뭐, 목만 구한다, 이런 게 아니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적는 게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나누기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개수들을 마이너스 3, 5에서 다 쓰고, 자, 나누기 2차 1-2 자, 이게 개수들만 쓴 거니까 너무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아니면 뭐 직접 식을 다 쓰셔도 됩니다. 2x 대제곱 이런 형태로. 자, 최고차 1 들어가게 되면 1-2가 되겠고 빼기를 하니까 마이너스 1, 3이 되겠고 요거 이렇게 마이너스 3 내려오면 되겠고 됐습니까? 하하 이렇게 오 잘못했네요. 와우. 1 해주면 1이 되면 이거 안 지워지잖아요. 2 해야 됩니다. 2. 이 첫 번부터 2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4. 어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자, 지우고 자, 그럼 이제 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 되겠고 1 되겠고 마이너스 3 됐습니다. 오, 이럴 수가. 자, 그 다음에 1 되겠고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처리되니까 빼주면은 3 되겠고 마이너스 5 되겠고 5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고차를 사라지게 되니까 3 되겠고 그러면 3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서 또 빼게 해주니까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나누면 자, 이 부분이 이제 몫이니까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되겠고 이 부분이 나머지니까 x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호호호.
재밌네요. 자, 그러니까 뭐 qx를 뭐 굳이 이렇게 써달라면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쓰면 되겠고, rx를 써달라면은 x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풀이 들어갑시다. q1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q1 대입해 주니까 개수들만 쫙 쓰면 되니까 6이 되겠고, 그 다음 r 얼마요? r 마이너스 5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집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해달라? 더하기 해달라? 아하. 그렇다면 결과는 뭐 가볍게 0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나머지 정리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냥 곧바로 여기는 좀 나누기라고 봐야 되죠. 나눗셈. 자, 이제 이렇게 좀 인수분해도 안 되는 독특한 식으로 나누기 했는데 구체적으로 또 몫을 나머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직접 나누기 하는 것이 풀이 방법이 되는. 됐습니까? 이거 실수할 뻔했습니다. 맨 처음 이거 맞춰야 가는 거가 되죠. 자, 직접 나누기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2x 4제곱 이렇게 좀 식을 써서 처리해도 큰 상관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했는지 좀 시범 삼아서 이제 계수만 가지고 하는 부분 보여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다른 문제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길게도 나왔네요. 이거 겁주는 건데 m값에 관계없이 많이 보는 표현인데 중근을 갖습니다. 이때 이제 a-b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맨 처음에 이제 스타트할 때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m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항등식이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이제 주어져 있는 거죠. 큰 문장에서. 자, 그러니까 먼저 중근이니까 판별식을 좀 조사하는 거죠. 판별식. 중간에 짝수 형태를 써도 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쓰면 되겠습니다. m-a-1의 제곱 빼기 m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3 이퀄 제로 이런 식을 좀 풀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m제곱은 좀 지워지죠. 이런 부분 이렇게 좀 묶어서 계산하는 거 처리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1 m 되겠고 a 플러스 1에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a제곱은 m제곱은 지워지고요.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나온 식을 지금 식을 정리할 때 이제 드디어 이제 m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이 식은 이제 m의 식의 관점으로 살펴라. 근데 는영돼 있다. 그 다음에 또 m값에 관계없으니까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로 항등식으로 좀 살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럴싸했죠? 자, 그렇다면은, 정리가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요게 좀 길긴 한데, 자, 0 처리되면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니까 0에다가, 마이너스 대입하면 또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b,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b 값은 4 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풀이 원리가 정확히 지켜지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a-b 부호가 좀 바뀌어 가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5가 이제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유형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른 학교에서 뭐 거의 출제가 안 되는 학교가 없다 싶은 문제죠. 출제 확률이 99.9가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출제되는 그런 문제 형태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대신 이제 방정식에서 이런 표현 나올 수도 있고 함수에서도 이런 표현을 해서 이제 똑같은 원리를 유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야 이제 뭐 항상 나온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어쨌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맨 처음에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론을 살펴서 D제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정리할 때 M의 항등식을 관점으로 본다. 두 개의 이론이 아름답게 관여된 그런 문제니까 역시 출제할 만도 하죠. 자, 이게 그런데 출제 빈도가 높으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리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워 마시고, 자, 지금 제가 했던 부분들 정확히 잘 따라서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다항식 fx를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8이고, 자, 이런 식들은 이제 fx를 x-3으로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 8 이렇게 쓰는데, 자, 이런 부분들 원리가 이제 이곳이 0입니다 라는 것에, 자, 0이 되도록 하는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3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f3은 8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기본적인 식을 쓰고요. 조금 우리가 좀 익숙해지면 F3은 8이다. 이렇게 이제 곧바로 풀어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럼 이제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좀 익숙해지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렇게 처리해 주셔서 정보 두 개를 좀 얻어가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fx를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 좀 특이하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x-3, x 플러스 2로 나누면
자, 2차로 나눴으니까 이제 나머지가 1차가 될 텐데 목하고 나머지가 같다는 얘기는 목에도 A 플러스 B, 나머지에도 A 플러스 B 이제 이렇게 해서 목과 나머지가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위에 주어진 정보하고 밑에 이제 나누는 부분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을 대입하면 8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0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3A 플러스 B 결과가 얻겠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역시 이런 결과를 얻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식을 이제 위식에서 아래식을 이제 연립 방식할 때 이제 빼기를 하게 되면요. 10분 이퀄 5A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이 2가 되겠고 A 값이 2란 얘기는 B 값도 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이제 fx가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x-3, x 플러스 2 자,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2x 플러스 2 나머지도 2x 플러스 2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fx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1이 됐을 때 f1을 구해달라. 1을 대입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2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3에다가 1을 대입해주니까 4가 되겠고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24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2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나머지 정리. 이제 가장 기본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해주면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면 이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겠고 그 부분이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좀 간단히 써서 좀 내용들을 메모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샘플료로 이제 이렇게 중간 과정 이런 뭐 생략하고 이제 곧바로 쓰는 것 좀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근데요. 이제 이렇게 써가는 것이 좀 익숙해져 있는데 좀 문제에서 보게 되면 나누는데 뭐 목과 나머지가 같다. 좀 독특한 형태의 표현이 됐죠. 그럼 또 다시 이렇게 기본을 지키는 형태로 써져 가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열심히 이제 풀이 원리들을 잘 지키는 거죠. 나누는 이 부분 이제 0이 되게 하는 적당한 숫자들을 좀 대입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자, 지금 나머지 정리를 효율적으로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잘 모르면 기본을 지켜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내용이 이해가 되면 요약해서 써가면서 효율적으로 시간 절약하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 그런 항목 정확하게 좀 잘 기억했다가 다른 문제도 좀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을 구해달라. 뭐 가장 기본은 뭐 두근의 합을 열심히 이렇게 구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형태니까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을 하게 되면 a분의 c 이런 관계에 의해서 6 이렇게 나오는 것은 될 텐데 자, 주어진 식을 계산하려면 분모의 차수가 이렇게 막 높아서 우리가 계산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차수가 높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주죠? 항상 주어진 식을 좀 이용한다. 즉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6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편한 부분 이제 알파 제곱 이런 부분들을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있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 이런 걸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값을 대입하고 그다음에 2알파 여기다가 이제 더 써볼까요?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에다가 그 다음에 2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계산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알파 마이너스 9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좀 식이 훨씬 간단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식 자체를 이것도 열심히 써야 되는데 베타 제곱 플러스 2 베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이 식이 저 주어진 이론 원리를 이용하면 알파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겠고 베타도 똑같은 형태니까 베타 마이너스 9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통분이 좀 가능해지죠. 통분하면 곱하기 해주는 그 알파 베타의 마이너스 9에 알파 플러스 베타 99, 81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분자에 있는 이 둘을 더하게 해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해됐습니까? 자, 알파 베타가 문제에서 지금 6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돼 있으니까 5호 6 플러스 9 플러스 81 이렇게 되겠고 여기가 자,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이었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9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90에 96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1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분모의 숫자가 좀 커지긴 하지만 어쨌든 풀이가 좀 깔끔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19였죠. 자,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뭐 가장 기본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기억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기억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이제 실전 문제 풀어갈 때 있어서 이렇게 이제 높은 차수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용한
뭐 연산이 나오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또 차수 이런 부분을 낮춰서 식을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즉 요 모양을 좀 만들어 놓는 것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마지막에 이제 산수를 조금 진행해야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대입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뭐 곱셈 공식에 이제 복잡한 부분하고 연결된 것 정도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볍게 2차 부분 처리해 주는 그 원리들을 좀 기억해 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y, x 곱하기 y, m 더하기 n, m 곱하기 n 값이 주어져 있고, 하하, st가 아주 교묘하게 얽혀 있네요. mx, nx, ny, my. 자, 근데 이걸 좀 제곱해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s제곱 더하기 t제곱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 mx 플러스 ny 제곱해야 되겠고, 그 다음엔 nx 더하기 my가 또 제곱돼야 되겠습니다. 제곱을 하면 되죠 뭐. 자, 뭐 앞에 거 제곱을 했다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제곱 더하기 n제곱에 x제곱 처리되겠죠. 자,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두 배의 mnxy. 근데 뒤에도 또 똑같이 생기는 거요. 그러면 이거 4배 처리해주면 되겠고, 뒤쪽은 어떻게 되죠? y제곱 똑같은데 그러면 m제곱 더하기 n제곱에 y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산수. 자, 그렇다면 여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통으로 이제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이렇게 이제 공통 부분을 묶어있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해서 이제 인수분해 모양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그냥 4mnxy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곱셈공식 활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m 더하기 n의 제곱 마이너스 2m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그렇게 되니까 mn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9에다가 여기가 또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2 해서 이제 11 처리해주면 되겠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니까 제곱에다가 4에다가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6 이렇게 처리해주면 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는 뭐 그냥 열심히 좀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 계산은 이게 좀 어떻게 됐습니까? 11, 6 해주니까 66이 나오는 거겠고, 더하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뭐 mn, xy를 뭐 열심히 다 곱하게 해주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mn 곱하기 된 것 마이너스 1, xy 곱하기 된 것 또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1로 또 바뀌겠고, 거기에다가 또 4가 있으니까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70 이렇게 또 나오겠죠. 자, 이제 뭐 곱셈 공식에 이제 활용하는 뭐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 그래 좀만 겁만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얽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산수를 이제 제곱해서 처리하게 되면 이제 너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어려움을 좀 느껴서 이제 포기하라 뭐 이런 형태 같은데, 뭐 차분하게 좀 식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냥 x 들어간 부분들 열심히 제곱했을 때 정리, 양쪽에서 2개 생긴 거, y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운데 부분 아주 교묘하죠.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인수분해 모양꼴에서 이제 곱셈공식의 활용 부분으로 각각 계산된다는 거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거니까 우리가 조금 평상시에 곱셈공식과 관련된 활용 부분 연습했다면 뭐 이 정도는 그렇게 뭐 두려움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평상시 연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좀 갖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주어져 있고, 새로운 2차 방정식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이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구하다. 자, A, B는 실수가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식 4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이꼴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근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i, 중요한 것은 이 i가 있는 복소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a, b 값이 실수다라는 이야기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 자, 이렇게 짝을 이루는 이 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켤레근이라고 하죠. 켤레근이 근이 되겠다, 이런 뜻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두 근의 합 이론을 좀 써가면 되겠고, 합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4분의 a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두 개를 좀 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해서 둘을 또 계산하게 되면 뭐 루트 부분은 좀 사라지죠. 루트 5y 부분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그렇군요. 그럼 a 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a 값은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요 이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b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마이너스 1 제곱해서 1이 되겠고, 마이너스의
루트 5 i 제곱이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b 값이 6해서 a 값, b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걸 좀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식 자체 밑에 있는 식을 좀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다. 4x 제곱 마이너스 4b인데 b값 대입하니까 4, 6, 24x가 되겠고 그 다음 a값은 또 4라고 쓰면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을 쓰면 되겠고 이거 이큰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절대값을 구하라는 이야기는 곱셈 공식의 활용 부분이 되겠죠? 자, 제곱의 4ab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36에서 4를 빼야 되는 이런 형태라면 32니까 16 곱하기 2 처리해서 4루트 2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 이해되죠? 자, 뭐 이론들 뭐 간단한 거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뭐 차분하게 또 학습이 좀 잘 돼 있어야 돼. 그런 항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켈레근. 자, 그런 부분 이제 뒤쪽에 이제 단 이런 조건에 다 담겨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빠뜨리지 않고 잘 봐야 켈레근 이론을 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켈레근 나오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값을 찾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곱셈 공식, 활용식이 또 하나만 더 나왔습니다. 새로운 식 만들어서 됐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심하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간단하게 곱셈 공식 활용해서부터 충분히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한 그런 패턴이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 자, 이 정도는 좀 가볍게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 실력은 좀 빨리 좀 갖춰 가야 되겠죠. 자, 10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1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3차식을 아주 특이하게 정리했습니다. 괄호가 이렇게 x 플러스 2, x 플러스 이런 건 이제 x 플러스 2에 대한 내림차순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얘기해 줄 건데 자,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이 앞에 이제 계수 있는 ABC는 어떻게 구할까요? 라는 얘기인데 자, 이런 식 부분들은 x 플러스 2가 공통인데 공통을 이렇게 꺼내고 생각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a의 x 플러스 2 더하기 b 그 다음에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 c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이런 패턴이니까 그러면은 주어진 식을 1, 0, 마, 4, 6 조립제법 해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1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 0 0이니까 6. 뒤 값이 이제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또 다시 안쪽에 있는 A, B는 또 어떻게 할까요? 요 식은 이제 또 다시 똑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1을 또 공통으로 그려내면 X 플러스 2에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B다. 됐습니까? 그러면 나누면 몫이 생기고 또 나머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다시 절제법을 똑같은 수로 또 하면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 8 해서 8 처리된 이 나머지 부분이 B다. 됐습니까? 아하, 그럼 한 번만 더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뭐 더 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여기 이제 몫이 1이고 나머지 A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 1 해서 마이너스 2 해주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마이너스 6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다? A가 되겠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계산까지도 해야죠.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구하라. A 값은 마이너스 6이었고 B 값 8에 마이너스 8 6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14에 20 마이너스 20이 답이 되는군요. 자, 이런 것을 뭐 연조립제법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뭐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풀어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x-2에 대한 내림차순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자, 공통인 부분 그 점을 나누고 몫이 생기는 나머지 정리 원리 형태. 즉 조립제법 혹은 이제 매치업이 딱 돼서 이제 나머지를 구해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 이 목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하게 되면 또 똑같은 형태. 그죠? 그러니까 여기 목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 이렇게 해서 찾아가고 이렇게 좀 쭉 진행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조금 독특한 형태의 풀이법을 풀이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한 번쯤은 정확하게 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좀 기억 속에 넣으려고 좀 연습을 조금은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현황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2차 함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교점이 절대값이 같다 이렇게 되는데 2차 함수 그 다음에 직선 뭐 이게 관계 혹은 뭐 x축 이런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식을 정리하게 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2차 방정식이 된다. 그래서 2차 방정식 이론을 좀 적용해서
풀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풀이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2차 방정식하고 뭐 2차 함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자유자재로 좀 문제 취지에 맞춰서 좀 얼마나 좀 잘 처리해가서 풀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에 있는 식하고 그 다음에 직선이죠. 직선에 있는 식을 썼습니다. 뭐 y 값이 서로 이제 뭐 같다 이런 개념으로 좀 처리해 주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공통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 부를 바꿔서 이쁘게 쓰면 되겠고 이항시키니까 플러스가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두 개의 교점의 좌표가 뭐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부분들이 0이 되겠고 부호가 또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뭐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이런 이론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두 근의 합 2분의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 분자만 관심이 있겠습니다.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1 꼴체로 해서 a 값이 마이너스 4 또는 1 이렇게 나오겠다는 뜻인데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론이 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1 이 부분이 0보다 작아야 되죠. 자, 좀 이쁘게 쓸까요?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0보다 크다. 근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은 16에다가 20 이렇게 처리가 되죠. 오, 그러면 이거 뭐 당연히 16에 20에 뭐 당연히 뭐 양수가 되겠고 그럼 뭐 마이너스 4는 답이 되겠고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거 안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우리가 이제 뭐 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 뭐 항상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2차 함수하고 뭐 직선하고의 관계 혹은 뭐 x축하고의 관계 안 나오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 나오는 시험지는 당연히 나오는 건데 물론 이제 식이 이제 뭐 문제마다 워낙 다양한 형태의 함수 형태에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게 되면 2차 방정식 이론 방정식에 대해서 방정식 이론하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서로 이제 왔다 갔다를 좀 잘 해가면서 효율적인 처리를 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정리를 열심히 쫙 한 것까지 이 부분을 계속 2차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이번 문제에서는 이제 절대값이 같다라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뭐가 되죠? 두 근의 합이 0이다. 그러면 절대값이 같다고 이제 부호가 반대 형태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이런 모양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수 곱하면 음수가 되겠다. 이런 이론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자, 2차 방정식 이론 또 이렇게 좀 챙겨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3번입니다. 주어진 주어진데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숫자와 관련돼 있는 이 복잡한 연산 이런 건 뭐 주로 곱셈 공식 이런 거와 관련돼 있으니까 자, 키포인트가 되는 숫자를 치환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숫자가 2021도 보이고 2019도 보이는데 자, 이 부분 둘 다 뭐 차수가 높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잠시 A, 이런 부분을 잠시 B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2020 요거 애매합니다. 요건 그냥 일단 놓고 자, 그럼 좀 식을 볼까요?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형태가 되겠고 분모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제 좀 알았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0은 잠시 놓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제 곱셈공식 활용식에서 이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모양이 보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분자 분모가 약분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 뭐 a 플러스 b인데 뭐 원상복귀 할까요? 그러면 2021 더하기 2019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뭐 2020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2020의 2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약분하게 되면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 문제 숫자 아주 재미나게 구성을 좀 했는데 자, 종류가 조금 이 차수 부분들이 높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아래쪽 걸 해야 되겠네요. 뭐 어쨌든 이 차수 높은 부분들이 이제 두 개가 돼 있으니까 치환하는 문자를 뭐 두 개를 한 거죠. 이렇게 뭐 A하고 B 굳이 뭐 한 문자에 뭐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해서 나온 식 모양. 그럼 이제 곱셈 공식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을 빨리 찾아서 효율적인 풀이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삼각형의 세변 길이를 ABC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할 때 무슨 삼각형이냐 질문 던졌는데
자,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B 주어져 있고 C도 주어져 있는데 좀 3차가 보입니다. 자, B, C 주어져 있고 B, C 제곱. 이 부분 이항시켜서 정리할 수 있는데 아하, 이 부분을 보게 되면 B, A 제곱 마이너스 C, A 제곱 이렇게 처리했을 때 A는 2차식이 되겠습니다. 3차도 있고. 제가 여러 문자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죠? 정리할 때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해갈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A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 마이너스에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를 A 제곱 해주면 되나요? 자, 그 다음은요. A 1차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아예 없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정리할까요? 자, 그냥 이렇게 한 문자도 되지만 이렇게 좀 짝을 져서 아예 B 제곱을 묶어 놓으면 여기가 이제 B 더하기 C가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C 제곱을 묶어 놓으면 B 더하기 또 C 이렇게 돼서 B 더하기 C가 이제 보이는 거니까 굳이 뭐 이렇게 절차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현명하게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백 A 제곱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이 0이 되겠다. B 더하기 C가 0 이렇게 되는데 우와, 변기를 두 개 더하기해서 0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뒤쪽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 이 부분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관계식. 그리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많이 봤던 식이잖아요. 뭐가 되겠습니까? 피타고라스 형태가 되는 거니까 A제곱이 되는 거니까 빗변의 길이가 A인 뭐다? 직각삼각형이다 해서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다른 부분보다는 자, 여러 문자가 있을 때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라는 자,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부분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뭐 자연스럽게 A가 있는 부분, A 차수가 제일 낮으니까 이렇게 이용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한 거니까 뭐 이 정도는 또 우리가 인수분해 공부를 조금 하면 또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살펴봅니다. 다항식 fx를 3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다. f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를 대입했으면 9다. 이렇게 이제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나눴을 때 몫이 이렇게 돼 있고, 뭔가 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써볼까요? 이렇게 좀 응용된 문제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fx 이 부분을 3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생기고, 원래 이제 나머지가 당연히 존재해야 되겠죠. 나머지를 좀 안 가르쳐줬습니다. 나머지를 좀 먼저 구한 다음에 그럼 전 처리해 볼까요? 자, 풀이 원리 이곳을 0 만드는 거가 풀이 원리니까. 그다음에 3x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표하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 제곱 되겠고 f 마이너스 3분의 2는 이제 9를 쓰면 되겠고 이 부분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럼 얼마나 되는 거죠? 3분의 8에다가 그러면 9분의 제곱이니까 64가 되는 건가요? 와, 곱하기 9에서 R, 뭐 R 값이 그렇게 숫자 큽니까? 64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x-2의 제곱 fx를 3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64인 이런 식이다 라고 해서 이제 식 정리를 겨우 했는데 문제를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qx를 또 나눴을 때 나머지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qx를 무엇으로 나눈다고요? x-2로 나눈다? 그러면 뭐 새로운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가 생기겠다. 나머지를 뭐 a 이렇게 쓸까요? 이제 몫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이걸 요대로 좀 대입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고 괄호치고 x-2에 hx 플러스 a 이렇게 처리해서 더하기 64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된 문제. 자, 이때 나머지를 구하자. 이 a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fx에다가 이제 뭐 2를 좀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2를 대입해주면 여기가 다행스럽게 다 0이 되어버려서 없어집니다.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를 대입해주면 6에다가 8. 쫙 여기가 0이니까 8a 더하기 64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8. 이 부분이 나눴을 때 이 나머지가 되겠다. 마이너스 8 저작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가장 이제 기본을 또 좀 잘 지켜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학습한 내용에서 이제 조금 간단하게 썼고 하지만 이제 변형된 문제 형태가 나오면 이제 기본을 지켜가는 거죠. 기본을 지켜가면서 처리를 하니까 잘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선 여기 r을 좀 나머지를 구해야 돼서 구했고
이제 구한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주어진 정보를 완성을 좀 해놨는데 이제 어떻게 변형됐냐? 이 목 부분에 대해서 다시 뭔가 또 작업을 했다. 그럼 이제 이 원리 형태의 식을 써서 대입해서 최종 우리가 풀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나머지 A를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제 또 원리를 지킨 거죠. 이곳을 0만 들어가는 부분이 풀이 핵심이니까. 자, 이런 원리를 지켜서 풀어가는 과정 학습 좀 잘 설명 좀 잘 듣고 연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15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6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B각이 90도, 변 길이가 36조진 직각삼각형에서 자, 점 P가 ACU를 움직이는데 PB제곱, 아하, 요 길이, 그 다음 PC제곱, 요 길이, 알겠습니다.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저는요, P에서 BC에다 이렇게 수선발 딱 내려서 요 길이를 X 이런 식으로 좀 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위쪽에 생긴 요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 여기 좀 수선발이라든지 직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닮음이 되겠습니다. 자, 3대 6 이런 형태가 되니까 변 길이가 자, 그래서 위쪽에 여기를 뭐 좌표 굳이 놔야 되나요? 그냥 하죠. 뭐 길이가 2x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 길이는요 6-2x 이렇게 처리가 되죠. 이걸 왜 구했을까요? 변 길이 제곱이라서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변 길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PB 제곱 이 길이 하려면 이제 x 제곱에다가 6-2x의 제곱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PC 제곱은 x 제곱에다가 2x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 주면 자 원하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2x 제곱하면 4에다가 5x 제곱이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네요. 10x 제곱이 처리되겠고 여기는 4, 6, 24x가 됩니까? 그 다음에 6, 6은 36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됐습니까? 이 변길이 x 이렇게 딱 처리했더니 우리가 이제 원하는 형태의 좀 식이 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식이 뭐 전부 이 짝수 공통이니까 5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2차 함수 되겠고 최소값을 구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 모양을 쫙 그려서 꼭지점의 x 좌표를 구하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5분의 6 이렇게 처리해서 구했고 근데 이 산수가 좀 불편하네요. 이제 5분의 6을 좀 대입해서 풀면 답이 되죠. 자, 그래서 최소값을 구해달라. 최소값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배 돼 있고 5 곱하기 5를 대입해 주니까 25분의 36 돼서 이건 약분해서 5가 처리되는데 빼기 12 곱하기 5분의 6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18 이렇게 처리되나요? 분모가 다 5니까 5를 또 만들면 되겠습니다. 5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죠. 자, 2 있고 5분의 계산을 해야 되니까 또 6을 또 공통 꺼내면 좋겠습니다. 공통 꺼내고 그럼 여기 6 남고 여기는 12가 남는 건가요? 자, 여기는 3, 5, 15가 되는 거예요. 15.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됐습니까? 5분의 12에다가 곱하기 여기는 얼마가 되죠? 3에다가 9가 됩니까? 그럼 5분의 2, 9, 18에다가 9, 1은 9 그럼 108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와, 뭐 마지막에 산수를 왜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합니까? 5분의 108. 자, 해서 이거는 어쨌든 계산하는 거니까 우리가 좀 차분하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문제의 핵심은 뒤쪽 계산이 아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길이 자체, 길이 합을 표시해 갈까? 이런 건데, 자, 요 점에서 저는요, 이쪽에다 이렇게 수선발 그려서 요 길이를 x 이렇게 처리해주면, 큰 삼각형 이제 닮음에 의해서 2x. 그러면 반대쪽 길이가 6-2x.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형태로 해서 이제 변기를 표시해 간 거죠. 해서 이 식을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은 이제 2차 함수니까 꼭지점에서 최소값 갖겠다. 해서 꼭지가는 좌표 찾는 부분 좀 신경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해서 연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차분하게 계산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식 세워가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해서 식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렸으니까 확실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 여기 있습니다. x축과 만난다. 그럼 y에다가 0 이렇게 쓰게 되게 되면 이것도 뭐가 되죠? 2차 방정식이라는 거죠. 2차 방정식. 자, 만난다는 얘기는 근이 존재한다. 2차 방정식이 근이 존재한다. 이런 형태. 그러니까 실근 가질 조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2k-3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3a-4는 였었고요. 판별식 D를 열심히 이것도 전부 다 해야 되네요. 2k-3의 제곱 빼기 4배의 k제곱 마이너스 3a-4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이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하는 자연수 k의 개수 이렇게 되니까 뭐 k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나 봅니다. 자, 4k 제곱 조금 써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3 마이너스 12k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돼서 그다음 마이너스 4에 6고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4k 제곱은 좀 지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여기가 3a 마이너스 4가 되는 건가요? 그럼 마이너스 12k 플러스 12a 됐습니까? 그러면 플러스 9 플러스 가서 보세요. 이거 얼마가요? 플러스 9에다가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자, 이항시키니까 K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12로 약분하면 1이 되겠고 여긴 12분의 25 12분의 25 이렇게 처리되는데 됐습니까? 어허, 그럴싸하군요. 됐습니까? A가 있어야 되죠? 뭐 다 약분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걸 만족하는 개수다. 근데 A 값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부터 이 개수를 이제 FA라고 했는데 F1을 구하라는 얘기는 뭐 A 값이 1인 거니까 이 식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1 더하기 여기 또 2 더하기 12분의 1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뭐 이 개수는 그럼 몇 개다? 이렇게 1 들어갔을 때 여기 만족해주는 자연수 개수니까 이건 얼마다? 3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2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K 작거나 같다. 여기 2 들어가고 2 더하기 12분의 1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4라고 쓰는 것보다 그냥 2 더하기 2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좀 생각해 보니까. 쭉 해서 그러면 F10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면은 K가 여기에 10 들어가고 더 2 들어가고 12분의 이렇게 되니까 결국 10이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자, 결국은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될 부분들은 요 개수들을 전부 다 더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해야 될 부분들만 좀 식을 또 다시 한번 좀 써보게 되면 F1 더하기 F2 더하기에서부터 쭉 해서 F10까지 계산해 달라는 이야기는 앞에 이제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부터 10까지를 더하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2가 10번 나왔으니까 여기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1부터 10까지 합은 55가 되는 거니까 20 이렇게 처리해서 75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75 나와라. 자, 됐습니다. 자, 뭐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원리 지키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뒤쪽에 조금 이제 표현이 좀 낯설기는 하지만 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2차 방정식이 근 가져야 되겠다. 당연히 판별식 D에서 0보다 크다. 뭐 이 부분이 일단 문제의 핵심인데 자, 이 부분 이제 표현이 좀 어렵죠. 자연수 K 개수를 FA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 표현. 여기가 좀 낯설긴 한데 주어진 식을 정리했더니 K 값의 범위가 이렇게 좀 처리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FA라고 한 것은 여기 이제 A가 있어서 A 값에 따라서 이 값이 이제 바뀌어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F2를 구한다라고 해주면 이 A 값이 이제 1이 돼가는 형태를 써서 그럼 이거보다 작은 개수는 또 이렇게 구해서 우리가 3 이렇게 쓰면 F1 값이 나온 거니까. 자, 여기 요 한 문제를 좀 여기랑 이제 매치업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기호하고 또 연결성도 있는 거니까 전체적인 풀이 이렇게 진행해가는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 없이 좀 이해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이제 뒤쪽에 이제 문자로 좀 연결되어 있는데 자, 그 부분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학습을 좀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fm 값이 0보다 작게 하는 만족하는 200 이하의 자연수 m의 개수를 구해달라. 자, 그럼 이제 이 괄호 안 부분들을 이곳에 숫자를 집어넣으니까 1제곱부터 200제곱까지 이걸 좀 조사해달라고요? 자, 200제곱까지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규칙성이 있나 봅니다. 자, 근데 요 식은 좀 유리화가 좀 잘 안 된 이런 모양이라서 유리화를 좀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가 될 거니까 4분의가 되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2i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3i를 곱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약분해서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i 남아 있고 1 마이너스 루트 3i 처리가 되는데 이거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됐다가 i 제곱에 또 다시 마이너스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은요 1 마이너스 루트 3i 분의 2i 유리화를 하게 되게 되면 역시 4분의 가 되겠고, 2i에다가 1 플러스 루트 3i를 곱하기 하겠고, 약분하게 되면은 2가 되겠고, i를 곱하기 주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고 플러스 i가 됩니다. 자, 해서 나온 이 결과 근데요 i 앞에 부호가 달라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게 두 개의 숫자 두 수를 합하면 어떻게 되죠? 합을 하게 되게 되면 이건 뭐 더 이쁘게 좀 써갈까요? 합을 뭐 이렇게 쓰지 말고,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런 값을 우리가 잠시 알파 이런 값 잠시 베타라고 합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이걸 곱하면 어떻게 되죠? 4분의 3에다가 또 4 이렇게 돼서 이게 1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x제곱 플러스 루트 3x 플러스 1은 0, 요거의 근이 알파 베타가 이렇게 된 거겠고, 주어진 식의 fn이라는 것은 그러면 알파의 n승 더하기 베타의 n승이다. 뭐 이런 형태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그래도 뭐 이거 200조까지 좀 쉽지가 않은 거니까. 그럼 이제 이 식에 이제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를 좀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요 식을 변형을 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죠? 자, 그럼 이제 제곱을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4제곱 2x에다가 그러면 또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처리되나요?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런 모양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식 모양이 나왔으니까 요걸 보게 되면 x제곱 플러스 1을 좀 떠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x 6제곱 더하기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와, 드디어 규칙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규칙이 이게 좀 이게 뭡니까? x 6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x 12제곱 1 되는 거니까, 와, 주어진 식은 12번마다 규칙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마이너스를 이용하게 되면 뭐죠? 그냥 6번마다 규칙성 이렇게 봐도 이용해서 이제 뒤에 이제 뭐 만약에 1일 때 부분하고 7일 때 부분은 이제 부호만 바꿔놓으면 되니까 뭐 처리는 되겠지만, 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엄청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엄청 많은 부분 이제 좀 알아봐야죠 뭐. 그러면 F1부터 좀 알아볼까요? F1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뭐가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돼 있고, 자, 우리가 지금 0보다 작은 거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1이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자, 됩니다. 다음은 좀 F2를 알아보게 되면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두 분 합이 나름대로 중요한데요. 자, 마이너스 루트 3에 여기 이제 그러면 3이 되겠고, 3 마이너스 2 해서 이건 좀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이건 안 되겠고, 그러면 F3을 하게 되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이 자 마이너스 루트 3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하면 3 되고 마이너스 3 루트 3 되겠고, 자, 이 부분은 1이었으니까 필요 없고 여기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루트 3을 플러스 3 루트 3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0이 되겠네요. 오호,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군요. 이제 F 또 4를 알아봐야 되는데, 와우 4를 또 좀 알아봐야 됩니까? 자, 그럼 뭐 그래도 좀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4를 하게 되면은 좀 뭐 좋은 거 없나요? 진짜 4제곱, 와, 주어진 식은 뭐 어떻게 이용할 게 없네요. 4제곱은 요 식을 좀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이니까 4제곱 그냥 하기 힘드니까 4제곱은 요 식을 이항시키면 되죠.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제 2에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1 빼기 2 해서 0보다 작다. 알겠습니다. 4가 드디어 됩니다. 4가 됐고요. 이렇게 찾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F5를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이 되게 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 더 생긴 요 부분이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주면 되겠죠. 자, 1이 됐을 때 아까 세제곱이 0이었으니까 이 부분 뒤에만 남을 거겠고, 이 부분이 1이니까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니까 이 결과 또 플러스죠. 할 필요 없네요. 그 다음은요, 알파 6 드디어 됐습니다. 알파 6제곱 더하기 베타 6제곱. 자, 6제곱이 아까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2 6제곱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현명하게 되면 되죠.
F7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7은 이 부분에 이제 6제곱 부분이 있으니까 7제곱은 이 부분에 안 되겠고 8제곱 여기 되겠습니다. F8이 오히려 이제 어떻게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0보다 작아지죠. 됐습니까? F2가 이제 양이었으니까 8은 작아지겠고 됐죠? 9는 0이었으니까 필요가 없고 10은 음수였으니까 양수되고 11 F11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양수였죠. 이게 이제 루트 3 이렇게 돼서 양수였으니까 F11 부분은 그러면 음수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거니까 됐죠? 12는 또 안 되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12번까지 했을 때 5번이 나오네요. 5번 됐습니까? 아하 됐죠? 자 근데 200이라는 것은 12로 나누면 어떻게 됐습니까? 12로 나누게 되면 자 12 처리해주면 8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이 되는 건가요? 그럼 72에서 나머지 8 되죠? 자 그러면 이제 16번 규칙되어 있고 이제 8번 알아봐야죠. 자 5번 나올 거고 16번 반복될 거고 자 8까지 알아보게 되게 되면 1, 2, 3 여기 8까지 되는 거니까 또 몇 개가 더 추가되죠? 4개가 더 추가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음수가 나오는 개수 와 그러면 이 부분 얼마죠? 80에다가 또 4번 더해서 자 84번 84 우와 찾았습니다. 오 요거 왜 이렇게 어려운 건 알죠? 자 주어진 식부터 이게 사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게 유리화해서 좀 이제 알아봐서 하지만 뭐 이 부분을 좀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다음에 지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잠시 제가 알파 베타를 좀 이렇게 좀 놨고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그러면 이제 알파 n 제곱 더하기 베타 n 제곱 이런 모양으로 보면 되는데 규칙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게 두근합 두근곱을 이용해서 2차 방식 나름 좋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낸 것 같습니다. 한데 우리가 이제 규칙을 찾으려고 이렇게 해보니 무엇이더라? 이런 2차식 부분에서 이제 금방 또 여기 루트 3대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제곱을 통해서 만들어 놨더니 그곳에 이제 이게 이제 곱셈공식 모양 그러고 이제 잠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6제곱마다 이렇게 돼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12제곱마다 규칙이라는 순간 뭐 얻어내긴 했지만 이게 좀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제곱까지 가면서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6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성질이 있으니까 x 7제곱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죠? 7제곱하고 이제 1제곱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 그런 모양이라서 제가 이제 6까지를 이제 좀 정확히 살펴봤는데 어쨌든 6개를 다 조사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7, 8, 9, 12 부분은 이제 6제곱이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8하고 11 부분도 음수가 된다 이렇게 밝혀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음수가 되는 부분들이 12번에 5번 그런데 이제 12번 규칙이 했다니까 16번 이제 반복이 되겠고 뒤에 이제 8번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 이제 8까지 또 조사를 해서 4번이 더 생기겠다 해서 전체적인 흐름까지 자 복잡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렸지만 결코 쉬운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복습만이 살 길입니다. 자, 복습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독특하게 좀 나와 있는 이 문제, 현안부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슬기롭게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 fx의 최대값을 gm이라고 할 때 이 범위에서 gm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x가 최고차가 음인 2차 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리고요. 최대값을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런 패턴으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2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자 그럼 최대값을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최대값을 gm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2m을 대입해주면요 4m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m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 8m 제곱도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5m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이 4에다가 9m 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6m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gm이라는 식이 열심히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함수식을 얻게 되면 그 전에 뭐 과정 자체는 좀 잊고 있어도 되죠? 그럼 이제 우리는 m값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 이런 항목을 좀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걸 풀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열심히 m에 대한 또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이번 최고차가 양이니까 아래로 슉 가면 되겠고 m값이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일단 좀
그러면 9, 이게 어디죠? 약분은 이렇게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나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마이너스 2부터 그럼 어디까지죠?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처리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 중에 여기 부분부터 거쳐서 여기 부분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위 최소겠고 대칭 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값이 최대가 되겠습니다. 최대 이 부분 최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뭐 값을 구하면 되는데 최종적으로 계산은 뭐죠? 최대값 최소를 또 일일이 다 구해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최소부터 구하겠습니다. 최소값. 자,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이 잘 생각하면 이게 완전 제곱식 아닙니까? 아니면 뭐 대입을 하셔도 됩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제곱하니까 9분의 1에다가 1 돼 있으니까 이게 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1이 되겠고 여기다가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에다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결과는 당연히 0 되겠죠. 그럼 최대값을 구하게 되면 자, 이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하니까 4고 36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12에다가 플러스 1. 숫자가 갑자기 쫙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48에 49 이렇게 처리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많이 어려운 형태는 아닌데 이게 이제 연결돼 가는 과정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짝 좀 어렵게 부담감이 다가가겠네요. 자, 이 참수 모양 그려져 있고 자, 이곳에서 최대가 되겠다. 뭐 너무 자연스럽게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이렇게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이것을 뭐 gm이라는 함수라고 해서 다시 이거의 이런 범위에서 최대 최소. 사실 위에 이 식을 얻은 다음에 위에 이제 과정 자체를 좀 잊고 이제부터 새로운 문제야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문제를 풀어가면 어렵지 않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돼 간다는 이 과정 자체.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 함수를 그리게 되면 최고차인 그래프의 범위 표시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최대 최소를 풀어가는 거니까 너무나 이제 자연스러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자, 연결돼가는 그 부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자, 식 나오게 되면 그 전 과정 이 부분을 좀 잊고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문제를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처리를 하면 또 무난히 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음 그림은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A, 세로의 길이가 A에 되어 있고 높이가 2A 플러스 5인 직면체에서 한 모서리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구멍을 뚫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도형의 부피를 FA라고 할 때 FA를 문자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정리를 열심히 해야 되겠고 목과 나머지까지 좀 또 길어지는 또 패턴을 좀 냈습니다. 이게 좀 서술형이라서 이렇게 좀 문제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점을 차분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넓이를 좀 구해야 되겠죠. 부피라고 했으니까 부피 FA 그래서 좀 A에다가 좀 곱하기 해주니까 A 제곱에 2A-5를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그다음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구멍 뚫는 부분 이게 지금 가로 세로 그다음에 높이도 2A 그러면 2A-5의 세제곱 이런 형태 됐습니까? 자, 산수를 좀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뭐 그냥 해주면 됩니까? 2a 세제곱 마이너스 그러면 5a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것도 간만에 세제곱인데 이게 쉽지 않은데 8a 세제곱 됐고요. 그다음 빼기 3배에 여기 제곱이니까 사람 12에 그다음 5까지 숫자가 커지니까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60 a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3 2에다가 25 이렇게 해서 50에다가 그러면은 이 50에다가 3배에서 150까지 됩니까? 150a에다가 빼기 12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6a 세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에 여기가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이제 플러스 55a 제곱에다가 그 다음엔 마이너스 150a에다가 플러스 125 처리해주면 되는 문제. FA를 구하고 FA를 좀 구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나누겠다고요? 이건 나누기는 뭐 1차로 나누는 거니까 이제 조립제법 써야 되겠죠. 숫자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데 150 125 됐습니까? 자, 2x 플러스 1로 나눴으니까 2분의 1을 쓰면 되겠고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3 처리해야 되니까 52가 되는 건가요? 52가 되겠고 52 해주면 또 절반이니까 그죠? 52 그러면 26 되겠고 26을 또 빼야 되니까 또 숫자 크니까 뭐 한참 계속 걸립니다. 자, 그러면 4에다가
4에서 빼니까 20, 124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러면은 62가 되겠고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나요? 자, 62 그럼 125에서 62를 빼니까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60에다가 63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A라는 부분들을 x-2분의 1로 나눌 때 아이고 x가 아니다 a십시오. 오호 집중. 자,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52a 마이너스 124 더하기 63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2a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6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따로따로 좀 써야 되나요? 그럼 뭐 목 부분은 이거 2를 좀 두 번 해야 되는데 26a 마이너스 6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63이죠. 63 이렇게 쓰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숫자가 커져서 계산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지금 신경이 쓰이는데, 큰 틀을 보게 되면 뭐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부피에서 빠져있는 부피를 빼서 식을 만들어라. 그럼 FA가 나왔고, 자, 2A 플러스, 이제 조립제법 하는데 여기 써졌을 때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 부분이니까 문제의 키포인트 부분은 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 그래서 이제 목과 나머지 구해가는 과정.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차분하게 숫자 크다고 풀이하는 내가 지금 당황했는데 당황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무지 쑥스러운데, 자, 여러분들 좀 연습을 통해서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서술형 세 번째 문제이고 현황고 시험 문제의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1차함수 fx와 2차항의 개수가 2인 2차함수 gx에 대해서 sx는 또 두 식을 더하기 하고 tx는 또 gx를 fx에서 뺀 이런 형태로 정의되었습니다. 이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근데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자, sx 요거는 x축에 접한다 되어 있고, sx하고 tx는 그래프는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난다. 요걸 좀 어떻게 잘 이용해야 되겠네요. 최소값이 최대값 이렇게 됐을 때, 최대값이 아니라 또 좌표들이네요. 좌표의 뜻이 있겠습니다. 차분하게 하나 둘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sx하고 tx가 여기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값을 집어넣으면 즉 s1에 해당하는 거니까 f1 더하기 g1 이 결과 당연히 18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1에 해당하는 결과, 그러면 또 이거 뭐죠? F1 빼기 G1에 해당하는데 이게 이제 18 이렇게 된 결과가 같아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재미있는 결과가 됩니다. 두 식을 더하기 하게 되면 2배 되는 거니까 G, 그 다음에 이제 G를 먼저 쓸까요? F1부터 하는 게 좋겠죠? 더하기. 그래서 18 이런 결과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G1은 당연히 그러니까 0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G에 대한 정보,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G는 2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인데, 그러니까 gx라는 식을 우리가 직접 한다면 1이 되니까 이게 근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2의 x-1에 제곱해서 gx를 얻었고, 대신 fx는 이거 1차식인데 어떻게 하죠? 기울기는 mx라고 하죠. mx. 그럼 1 집어넣으면 m 나오니까 빼기 m 더하기 18 이렇게 처리해서 fx를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sx라는 것을 이제 전개해서 만들면 되죠. x제곱에 2x제곱 마이너스 2x 그러면 어떻게 되죠? m 마이너스 또 2배에서 4x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에다가 2배에서 플러스 2가 되니까 여기가 좀 살짝 좀 바뀌는 거죠. 20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해주면 sx가 완성. tx는 또 빼기를 해야 되죠. 부호가 좀 바뀌죠. 마이너스 2x 제곱, 여기가 뭐로 바뀌는 거죠? 플러스 4로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에 플러스 4니까 m 플러스 4x 되겠고, 여기가 플러스 2에 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6 마이너스 m으로 바뀌겠네요. 자, 이제 sxtx까지도 구했습니다. 과정이 좀 복잡한데. 자, 근데 저 가 정보에 의하면 이 sx라는 것이 x축에 접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가 판별식 t를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m-4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쳐야 되니까 8에 20-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8m, 오 소거되는데요. 그러면은 16 마이너스 이게 280이면 160이 됩니까? 이게 이제 제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자 m제곱은 이항시키면은 144인가요? 그러면 m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12 플러스 마이너스 12. 자 근데 이게 또 플러스 10인지 마이너스 10인지 어떻게 할까요? 자, SX의 최소값 TX 와 이거 알파 이렇게 주어져 있고 최대값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범위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뭐 여기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SX는 이렇게 되는 이 함수에서 이게 최소값이 알파에서 가질 거고, 그 다음 알파 값이 더 크다고 했죠. 자,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베타에서 가는데 됐습니까? 최대값 이렇게 갔겠죠. 중간에 접하는 부분이 이게 있어서 지금 접하는 모양을 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꼭지점의 x좌표를 찾아가는 거니까 여기 베타 부분을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뭐 4분의 m 플러스 4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처리해주면은 4분의 마이너스에 m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데 이 좌표가 지금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뭐 4는 소거되는 거니까 m 플러스 4 처리되고 마이너스 m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m 값이 0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여기서 그렇다면 결합시켜서 최종 m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후, 자 그럼 이제 모든 식이 좀 완성이 돼간 건가요?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됐을 때 이제 무엇을 풀어야 되죠? f 베타, 아 이게 또 베타까지 또 알아야 되는데요. 더하기 g 알파다. 이걸 좀 구해야 되는데요. 자, f 알파 값은 베타 값은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2를 또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2를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이제 f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건가요? 그 다음 됐고요. g의 알파 마이너스 1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6, 그럼 4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16의 약분해서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 자, 이런 결과를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f라는 함수가 아까 식이 우리가 구해놨는데 f라는 함수 이렇게 돼 있죠. 이곳에다가 지금 얼마를 집어넣는다고요? 마이너스 2.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m 이렇게 되는 건가요? f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거죠. 뭐 지금 계산이 지금 길어지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m이니까 36 플러스 그 다음에 뒤에가 18이었죠. 18 이렇게 처리해서 그럼 얼마입니까? 40에 54가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처리됐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죠. 또 이게 G4를 또 구해야 되죠. G4, GX가 주어져 있죠. 여기다 4 집어넣는 거라고요. 그러면 3이니까 제곱하니까 9가 되겠고, 그럼 18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18. 이거 갖다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18 여기까지 뭐 마저 더 더하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또 더하기 18까지 마저 더 한다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60에 72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70이 쓰면 되겠습니다. 와, 이것도 또 쉽지가 않네요. 두 함수 표현들 막 두 개를 막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 가지고. 자, 항목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그냥 어려운 게 아닌데. 자, 지금 함수 두 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좀 차분하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개가 이렇게 접한다, 만난다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좀 풀어가는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대입한 결과들. 그래서 이제 함수 값들을 알았고, 주어진 거 정보 맨 처음에 최고차가 2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근대는 거니까 이런 식 모양, 나머지 또 좌표 지나는 거에서 1차라서 이렇게 모양. 여기까지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미지수를 이제 대폭 줄여가는 거니까. 더하기해서 ST식을 만들어 놓고, 근데 S라는 식이 또 중근을 갖는다라고 해서 그걸 구했고, 근데 이제 값이 두 개가 나왔는데 문제 주어진 거 최대 최소에 해당하는 그 좌표를 찾아서 m값 범위 찾아서 n값 찾았고요. 그렇다면 주어진 식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대칭축도 그대로 다 써먹네요. 와, 알파 베타까지 뭐 어느 거 하나 허투루 좀 버리는 게 없이 그대로 다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뭐 하나 빠뜨리게 되면 이제 문제 해결책이 좀 잘 안 되는 거니까, 자, 제가 설명한 부분들 핵심적인 요소들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확실하게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21번 현암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해설 강의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른 문제들도 복습을 통해서 학습 잘 하시길 바라면서 현암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